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좀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좀 많았는데요. 간만에 1위로 경제 분야가 돌아왔습니다. 경제 분야요? 네, 근데 주요 키워드가 제한이에요. 제한. 제한요? 네, 뭐냐면 오미크론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미크론이면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쪽이 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경제 이슈로 갔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한 걸 좀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했던 코로나 우리가 다시 이거 코로나 방역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시 모든 것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랑 관련된 바로 주들이죠. 여행주, 항공주, 유통주 이런 것들 다시 움크러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이제 여행 다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 주식 투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언택트, 콘택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이제 옛날의 것들 콘택트 주들이 관심을 받았다가 이거 다시 언택트 그러니까는 IT나 이런 주식을 다시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증시라는 게 역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계속 불안한 이러한 상태들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야기가 생활보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코스피 지수가 올 초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또 얘기 나와 있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좀 재밌었는데 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체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휴가 체결됐다는 건데요. 어디랑 어디가 제휴가 체결됐느냐?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하고요. 토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또 핀테크 플랫폼이죠. 이 두 개가 제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스에서 이제 삼성생명의 보험이 가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스가 삼성생명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토스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대부분 광고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몇 개의 예를 들면 맞춤형 상품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매하려면 예를 들면 보험사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하는 일부의 형태였는데 이번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삼성생명하고 토스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공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스 앱 안에서 직접적으로 삼성생명의 보험 상담, 가입, 보험금 청구나 서비스 연계처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단 삼성생명이 어쨌든 이 보험에선 1위 생명인데 이런 데들에서도 이른바 이제 핀테크 회사들과 제휴하지 않으면은 이거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른바 지금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MZ 세대들의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분들보다 오히려 지금 20, 30대 혹은 1, 20대가 많이 쓰는 플랫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보인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생명사들이나 보험사들이 결국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든 한마디로 열매를 핀테크에 다 그냥 갖다 주는 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의 방향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가 있어가지고 보험 시장 진출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보험업계 1위가 제휴를 한다고 하니까 토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골리앗이 다윗한테 무릎을 꿇는 이런 상황 같아 보이네요.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입니까? 2위 주제 정치 분야였는데요. 청년위원회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역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일제히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젊은 새 인물 찾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분석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죠. 만 18세 여고생인 남진희 양을 이제 광주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에 파격 발탁했고 또 이제 광주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 10명 가운데 9명을 2030 세대로 꾸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도 선대위 안에 있는 이제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이 뭐 직접 맡겠다라고 하면서 2030 세대를 파고들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국제무역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이제 스트류커바디나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는데 이분도 이제 91년생이고 사할린 강제 이주 노동자의 손녀로서 한국에 정착해서 기업 운영하면서 아이 기르시는 분이시죠. 예. 이렇게 양당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파격적인 인선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여성이나 청년의 정책으로 정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두 당 다 이제 보여주기식 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잇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네. 예. 3위 주제는요? 3위 문화 주제인데요. 보라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알겠어요. 네, BTS가 그렇죠. 맞습니다. 공연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LA를 워낙 좋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한 번 공연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총 4번의 공연 이미 20만 석 이상 20만 석 정도가 모두 다 매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2번이 진행이 됐죠.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 공연장 물론 공항까지 시내까지 온통 이제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BTS가 다시 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돌 그룹부터 시작해서 트로트 가수들도 그 팬클럽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BTS가 왜 보라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제 보라색뿐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들의 표현이 보라해라고 그래요. 보라해요. 네, 보라해. 보라에 동사를 붙인 거예요. 보라해라고. 이게 역사를 좀 보니까 2016년 11월까지 갑니다. 이때 팬클럽 팬미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팬미팅 때 오히려 이제 팬클럽들이 이제 그 BTS를 응원한 아미밤이라고 하는 공식 응원봉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라색 봉투를 위에다 감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공연장이 보랏빛으로 이제 물든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BTS 가장 인기 있는 멤버 중에 하나는 B, 그러니까 태형이 엔딩 멘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라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지개. 보라색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사랑하자는 뜻. 그러니까 끝에까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자는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방금 지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좀 재미있는 어떤 코멘트였는데 이게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미들이 모두 다 보라해, 보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일종의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의 어떤 신조어처럼 BTS 사이에서 그러니까 BTS 팬들 사이에서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영어로도 I purple you 이렇게 하는 우리가 I love you처럼 이러한 단어들이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보라색 하트 이모지가 있는데 이모지 검색 사이트인 이모지피디아가 올해 초에 발표했던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트 색깔 3위에 이 보라색이 올라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이제 방탄소년단의 위력을 좀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 세계 투어할 때마다 방탄소년단이 온다 하면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보라색으로 이제 색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랬고요, 웸블리 스타디움도 그랬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이 보라색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뭐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마치 뭐 드레스 코드가 퍼플일로 정해진 것처럼 거의 뭐 보라색을 빼놓을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공연을 한 2년 만에 한 거니까 얼마나 팬들이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음악상들 막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대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아티스트상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이제 수상했고요. 2022년 그래미 어워드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는데 또 여기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미 어워즈에 7개 부분 중에 1개의 부분에만 후보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BTS 팬덤에서는 그래미가 BTS를 홀대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멤버 중에 한 명 RM이 자신들이 겪은 차별이나 혹은 지난해부터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아티스트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시안 헤이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목소리를 내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지금 보냈거든요. 네.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에도 상당히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댓글들만 보더라도 뭐 방탄소년단 덕분에 뭐 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침숙해졌다. 미넨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국 사람이 왔다고 갑자기 반장이 되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BTS 덕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미국에 있었던 공연에서도 커다란 화면에 한글로 가사를 띄워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확실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회적으로 이제 아시아인들의 어떤 모습을 미국에 보여주는 이런 좀 의미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응원합니다.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이런 발언하면은 네. 기사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네. 네, 자, 좀 뭐 뽑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는 이제 연예 분야고요. 청룡영화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KBS 올해에서 26일에 열렸죠.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많은 배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청룡영화상이 좀 특별한 게 이제 그 시상식 당일 시상식 열리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수상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사 결과를 시상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까지 밀봉돼서 이제 그 직전에 알다 보니까 이게 좀 또 조금 더 흥미로운 축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구교환 씨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네. 보통 이 청룡영화상을 보면 아주 이제 정장 입고 되게 차분하게 이제 품격을 갖추면서 앉아 드레스 있단 코드가 말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이 구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인기 스타상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이제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배우가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즐기면서 양손으로 막 이렇게 춤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또 즐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배우들이 네. 정우성 씨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 5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5위 주제 뭐 간단하게 보면 생활 분야였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미크론 잠깐 나왔고 함께 나온 키워드가 허리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네. 실제로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허리 디스크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고통받는 질병 중에 하나가 허리 디스크인데 200만 명 중에 53%가 30에서 5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30대가 허리 디스크에 많이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리 꼬고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 책상 다리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이나 특히나 이 허리 디스크는 한 번 걸리면은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 또 특히나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과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저에게 뼈 때리는 말로 좀 많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허리 디스크 있어요? 저요? 허리 디스크가 직접 있진 않은데 여기서 나온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다리가 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리 디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 디스크 있으면요 팔 네. 저려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힘들어요. 다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저릴 때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식습관 개선과 체중 조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가 네. 이게 건강에 신경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네. 의외로 사소한 부분들의 자세 교정이나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의심되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뭐 하지까지 당기는 통증, 다리가 무겁거나 눌리는 느낌, 다리에 힘이 빠지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살 빼시는 거. 알겠습니다. 살부터 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있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이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